사실 제가 오늘 미리 시술을 받다가 멍이 조금 몇 군데 환자분들한테 참 많이 권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렇게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의 탄력의 비밀.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느려지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하이프라고 해서 일단 초음파, 아주 강한 초음파가 피부 안에 초점을 탁 맞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리프팅을 해주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자, 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자주 하는 시술은 아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좀 더 리프팅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는 한 번 정도 시술을 받고 6개월 뒤에 한 번 더 하고요. 좀 더 내가 많이 리프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울세라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샷 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얼굴 전체 이렇게 300샷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체적으로 그냥 리프팅에 대한 부분보다 살짝씩 자극을 주는 정도여서 본인들이 느끼기에 되게 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막상 못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강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한 부분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 전체에 들어가는 양을 좀 더 많이, 최소 600샷 이상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술은 보통 한 600샷, 물론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셀프로 보통 시술을 하고 있죠.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피부에 닿았을 때 그 에너지가 안쪽 깊게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시술하다 보면 피부에 열이 가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피부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콜라겐을 자극해주는 그러한 방법의 시술입니다. 써마지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지만, 피부의 탄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신 분들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도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써마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 이렇게 얼굴에 좀 멍이 든 부분 때문에 이 PD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주시긴 하셨는데, 셀프로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직접적으로 근육에 다 보톡스를 놓다 보면 아무래도 근육이 눈이 떨어지거나 좀 무거워지거나 약간의 표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을 놓는 것보다 좀 더 촘촘하게 피부 표면에 보톡스를 놓는 스킨 보톡스를 많이 놓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통증이 좀 있다 보니까 마취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 시술하다 보니 약간 이렇게 멍이 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도 제가 주기적으로 잘 하는 시술이기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참 많이 권하는 그런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제가 콜라겐 부스터고 올인원 부스터다 이렇게 되게 많은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나이가 어릴 때, 젊을 때는요, 만들어지는 속도,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많고, 그다음 깨지는 속도가 적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탱탱하고 좋아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깨지는 속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피부의 노화 상태, 그리고 콜라겐이 준다든지 엘라스틴이 조금 더 줄거나 변성이 생긴다든지 수분을 머금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세포 외의 물질들이 여러 가지들이 줄어서 수분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잔주름이 생기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주베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많아짐에 따라서 시술 후에 바로 콜라겐도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의 장점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속도가 많아지다 보니 결국은 그 상태로도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천천히 좀 더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베룩 같은 스킨 부스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얼굴에 들어갔을 때 필러처럼 바로 탁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잠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는 양 때문에 얼굴에 볼륨이 좀 형성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쭉 꺼졌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면서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주베룩 볼륨과 주베룩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주베룩 볼륨의 경우는요, 아무래도 좀 볼륨이 꺼지거나 처져 있는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시술을 놓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처지는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베룩 볼륨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번 정도 시술하게끔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지만 볼륨이 꺼져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한 번씩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년 남성 이후에 보면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더 뒷부분이 커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살짝 좀 있는데 요 뒤에 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귀 앞에 있는 부분, 얼굴이 약간 좀 커져 보이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침샘입니다. 자, 우리가 귀 밑샘이라고 해서 페로티드 글랜드라고 하는 침샘이 나이가 들수록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얼굴이 좀 더 이렇게 비대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커질 때마다 보톡스를 조금 제가 이 부분은 주사를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많이 씹거나 하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사각턱, 요 턱 부분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보톡스가 아주 근육이 발달되면 보톡스를 맞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특히 남성분들, 중년 남성분들의 꽤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굴의 형태가 상당히 조금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넙대대해진 얼굴 형태에서 약간 라운드한 형태 또는 좀 더 샤프한 이미지로 바꾸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에이징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노화를 우리가 막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이 에이징을 천천히 하게 하는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보다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훨씬 더 좀 세련되고 그리고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명한 시술이라고 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 시술을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았더니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시술을 하면 물론 피부 얼굴 상태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각각 있는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리프팅이 돼버리면, 자, 리프팅은 되었지만 나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포인트가 전부 다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그대로 부각되는 현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술을 받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 나는 시술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들을 하나씩 전부 다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피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통일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본인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또 시술을 하는 것은 또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 한 번씩 정도 시술을 받는 거긴 합니다. 자,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꾸준히 노력된다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 그거 자체가 또 예방이 되는 포인트이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시술을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받았던 제가 늘 관리하고 있는 시술 방법과 그리고 각자 또 개인에 좀 맞춰서 또 시술의 방법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꾸준히 관리하는 건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때 제가 이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잊지 마시고 꼭 또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